이루시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집안 가정이 어려워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장 생활을 좀 했는데,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장 생활이 너무 벅차고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야간도 그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밤일을.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신문 배달, 그다음에 밤에는 이제 업소 같은데 잡지도 팔러 다니고, 또 지하철에서 신문 팔고, 그럼 그 수입이 좀 괜찮았어요. 그 수입을 이제 좀 모아서 다시 공부하고, 돈이 다 소진되면 또 신문 팔아서 돈 좀 모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검정고시로 고학을 해서 검정고시로 마쳤고요. 고생은 많이 하고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지금은 다 그게 자산으로 남아서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철학은 저는 어느 조직, 어느 사회에서 의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삼리에 살자 그러는데, 의리를 지키고 도리를 다하고 순리대로 살자. 그렇게 소문이 나서 정말 의리 지켜야 되고, 또 약속하면 실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리 없다, 그런 소리가 낫죠. 의리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인력으로, 사람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순리대로 순응하는 것이 좋다, 이런 철학 가지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는 정말 제가 이제 기초의원, 구의원을 못 해보고 시험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제 우리 동료 의원, 우리 조상호 시의원이 계시는데, 지금은 10대 의회에서 원내 대표를 맡고 계시죠. 조상호 의원하고 같이 초선 때 같은 상임위를 했는데,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둘이 한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은 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하더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모르니까, 처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구의회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었고, 국회 보좌진 하다가 올라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한가 봤죠. 또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 같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그거 배워서 둘이 아주 굉장히 좀 세게 했죠. 그랬더니 투사들이 나타났다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함께 시정을 이끌었던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 이미지가 지금도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야무지게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당시 지하철 9호선 요금 무단 시하고 상의 없이 인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신문에서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특혜 의혹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선 때 조사 특위를 꾸렸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는 MRG라고, 쉽게 해서 적자 보면 적자를 보존해주는 그런 협약이 맺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사 특위를 6개월 동안 이끌고, 결국에는 서울시와 그 맥커리 회사와 재구조화했죠. 재협상을. 그 재협상 결과가 서울시 예산 3조 2천억을 절감했다는 그런, 그 당시 시장께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에서도 그때 저보고 언론인들이 바깥 톡톡히 한 시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초선 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초선 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선 때는 이제 좀 정책적인 거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법이 만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살 예방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요.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안전 관리, 그것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서울시에서 제정을 했고, 9대 의회 1호 조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계속해서 한 몇 해에 걸쳐서 매년 의원 발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정착이 돼서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노력해서 한 거고요. 참 보람을 느끼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후배 초선 재선 의원님들의 그런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나, 또 의원님들의 그런 보조,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했죠. 해가지고 성과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보편적 재난지원금 우리 서울 지역화폐로 받아서 좋고 받은 사람은 또 사용해서 좋고 그래서 이중 효과인 거죠. 착한 소비를 좀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정말 아사직정이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국간을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으면 소득 또 세금도 다 내고 그래서 어려울 때는 그걸 돌려받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작년 예산 이제 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어서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에 3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생존지원금 3조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뭐 여러 저는 이유로 그걸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협상 끝에 8,500억을 시로부터 협상을 얻어내서 그걸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임차 상인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프리랜서 예술인들한테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10대 의회에서 작년 예산하면서 올해 참 큰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선 시장님께서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이제 1년 남짓 이제 임기가 남았죠. 근데 무리한 과한 그런 공약 이행을 하려고 좀 노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제 의회에서는 그런 절차상 하자 사전 절차 미이행 이런 사업의 실효성에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의회가 많이 부딪혔죠. 당이 달라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당 시장 시절에도 다수당 내에서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하시는 의원님들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는 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인사권 관련해서 요즘에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건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자,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2배수, 3배수를 시장님한테 올리거든요. 그 2배수, 3배수 정하는 과정에 의회와 시 집행부가 동등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돼야 시가 4분이고 우리 시의회가 3분이거든요. 4대 3입니다. 좋은 분을 예비후보로 넣는 데 있어서 의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3대 3으로 해서 훌륭한 분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인사권 침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문 광장을 이렇게 뭐 얘기하시고 했었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선회하면서 조금 혼란이 지금 좀 시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용산 지역에 거주하는 용산 구민분들은 또 뭐 청와대가 굴러옴으로써 어떤 이런 영향이 생길까에 대해서도 염려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 시민, 그다음에 용산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구한 다음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큰 틀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뭐 국방, 외교, 뭐 교육, 복지 뭐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 가족 폐지 뭐 토론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치단체나 기초단체로 내려올수록 실은 여성, 가족 세밀하게 살펴야 되거든요. 중앙 차원에서야 뭐 논의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더 세밀하게 지원, 복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여성 가족 복지 지원청을 제안했는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전에 한참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3포, 뭐 4포, 5포 얘기까지 나오고 길게는 뭐 6포, 7포까지도 나오는데 참 청년 대책 참 시급하고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 청년을 청년답게 좀 보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많이 지원하고 정책을 해도 늘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 청년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이
시, 집행부, 견제 감시거든요. 근데 견제 감시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인사권 독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제 감시하는 기관의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올해 1월 13일자로 시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졌고요. 국회에는 이 전문 정책 보좌관이 9분씩이나 이제 국회에는 국회의원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분들한테는 그게 안 되고 있죠. 이제 국회 모델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이 도입이 됐습니다. 의회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도 역량도 굉장히 강화될 걸로 봅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예, 제가 삼선 의원으로서 1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열심히 했다고 많은 평가해 주고 있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